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쾌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22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 문지기 출신? 외국어 발음에 관한 시비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센터라고 발음하지 말고 센터라고 하고 3, 4, 5라고 하지 말고 3, 4, 5라고 하라는 것이다. 우리말화한 외국어의 발음과 외국어의 맛이 나게 발음해야 하는 순수 외국어 발음 때문에 시비가 한창일 때 아나운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때 어떤 아나운서는 그 문제에 너무나 신경을 쓴 나머지 야구 중계를 하면서 희한한 발음을 했다. 네, 찾습니다. 쭉 뻗는 공, 센터 앞에 안터. 센터로 해야지를 다짐하다가 센터가 튀어나오자 당황한 나머지 정작 안타라고 해야 할 부분에서나 실수를 만회해보자는 심사로 안터를 외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멋지다. 센터 앞에 안터. 어떤 아나운서는 오리털 파카가 맞는 발음인데 너무 신경을 바짝 쓰다가 그만 오리털 퍼커라고 해버린 적도 있다. 아나운서는 헷갈려서 못 산다. 안진뱅이 저울이 표준어긴 하지만 장애인 가족들의 거친 항의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든지 소경 개천 나무란다는 속담도 맹인들의 드센 항의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방송은 말이 기본이므로 방송계는 말로써 말이 많은 동네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주기를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있다. 기름을 많이 떼라고 했다가는 석탄을 많이 떼라고 하고 얼마간 있다가는 다시 기름을 많이 떼라고 법석을 떤다. 한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아우성과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애국주의적 고함 사이에서 문교 정책은 갈팡질팡했다. 목소리가 큰 쪽을 따라서 교과서에 있던 한자가 사라지기도 했고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그 틈바구니에서 어떤 학생들은 운 나쁘게도 한자를 못 배워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있다. 보리가 쌀보다 영양가가 높다며 보리를 많이 먹자고 했다가는 어느새 밀가루가 영양의 왕좌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쌀풍년이 들면 역시 쌀이 가장 좋다고 해서 쌀을 많이 먹자고 야단이다. 이 또한 애국적인 동기가 있기는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방송인들은 조정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리가 최고야 라는 홍보의 나팔을 연주했다. 애국이라는 국익적 차원에서였지만 말이다. 다만 속상한 것은 보리는 쌀에 비해 이러이러한 면이 좋고 이러이러한 면이 나쁘지만 식량 사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보리를 많이 먹읍시다가 아닌 그야말로 완벽한 역전 홍보를 해야 했다는 점이다. 방송을 통해 쌀은 온갖 성인병의 주범이며 쌀밥만 먹다가는 제명에도 못 죽을 것이라는 인상을 풍겨야 했다. 반면 보리는 인류 최고의 식량이며 보리밥을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비로소 조정의 뜻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다. 요즘은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다시 보리의 영양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고 쌀의 영양가가 높아졌다. 자, 이제부터 그와 비슷한 갈팡질팡과 조력목에 또는 상호국수주의적 편견의 줄다리기 속에서 가랑이가 찢어질 뻔했던 아나운서의 언어 고행기를 털어놓아 보자.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됐던 것은 외래어의 사용 문제였다. 외래어는 마땅한 대체어가 없는 외국 전래의 말로서 분류상 우리나라 말의 범주에 넣는 이민어 내지는 귀화어다. 그래서 혹자는 전래어 또는 차용어라고도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커피, 볼펜, 잉크, 페인트, 치즈 같은 예를 들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가 모호해서 조금만 진전되면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프로야구, 직업야구, 프로복싱, 직업 권투, 퍼스트 베이스, 일루, 피처, 투수, 컵, 잔, 드라마, 연극, 토큰, 버스표, 티켓, 입장권, 다이아몬드, 금강석, 캘린더, 달력. 그러고 보면 우리가 쓰는 수많은 말 가운데는 우리말로 바꾸어도 충분한 외국어, 외래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견딜만 하다. 문제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 숫자 눈치도 안 보고 우리말과 외국어를 거의 반반 섞어서 우리말에 조사만 붙여서 쓰는 사람들에게 있다. 일상생활의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역겨운데 방송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할 때는 거부 반응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의외로 문인이나 학자들의 말에는 귀가 열엿 빠진 군사정부에서 언어 순화의 문제도 일도 양단식이나 군대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가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이 참석하는 어떤 모임에서 우리말이 심각하게 오염됐으니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대통령에게 전해진다. 그러면 배석했거나 수행했던 문교 당국자에게 한마디 지시가 내려진다. 그 지시는 유관정부 부처에 똑같이 엄명으로 떨어지고 그 세부적인 실천 방법을 생각하다가 범인은 방송이다 하는 결론이 얻어진다. 이윽고 각 방송사 책임자에게 강력 시행 지시가 내려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외래어 사용 전면 금지령 같은 것이 선포된다. 그때쯤이면 무릎을 치면서 당위성을 외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루아침에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고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릴 듯한 분위기가 된다. 상부로부터 시작된 조용한 한마디가 순리적이고 점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터지듯 증폭돼서 나타나는데 하루아침이나 늦어도 사흘 안으로 해결되거나 성과가 눈에 보이기를 기대하는 투였다. 이상과 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몇 년 주기로 발작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마다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됐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이 돼버리곤 했다. 그래서 국어순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국어순화 자료집 같은 것을 잘 보관했다가 높은 분의 재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잽싸게 꺼내놓고 함께 호들갑을 떨면 됐다. 행정용어, 기술용어, 경기용어 등을 분야별로 애를 써가며 돈 들여 고쳐놓은 것들이 있긴 있지만 폭풍 후 지나가면 관심이 싹 없어지는 풍토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다. 우리말을 쓰자며 톨게이트, 우리말을 사랑하자며 인구 센서스, 외래어 쓰지 말자며 버스 토큰을 자꾸자꾸 퍼뜨린 장본인은 항상 정부였다. 웃기는 일들은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다. 아나운서들에게도 외래어 사용 금지령, 사실은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 사용 내지는 남용임이 내려졌다. 외래어는 무조건 우리말로 대체해서 쓰라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애를 먹는 것은 아나운서들이고 그 중에서도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들이다. 운동 자체가 외국에서 건너온 것들이라 용어가 대부분 우리말로 고치기 힘든 것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스트라이크는 무엇으로 고치며 볼은 무엇으로 고칠 것인가? KO는 어쩔 것이며 마라톤은 어쩔 것인가? 또 우리말로 고친다 해도 코너킥을 구석차기나 모서리차기로 했을 때 어감은 얼마나 우스운가? 골키퍼는 문지기요. 사이드라인이나 터치라인은 옆줄인데 그렇게 중계를 했을 때 연상되는 말들이 있으니 그 또한 자연스럽지 못한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실제로 사이드라인을 옆줄이라고 하면서 중계방송을 했더니 옆줄은 물고기 배에 점점이 그어진 감각기관이라며 웃기지 마쇼 하고 비아냥거린 시청자도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웃기는 문지기 사건이 있다. 이야기는 고 박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다.
스포츠 중계에서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외래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동네 북 같은 여론에 스포츠 용어를 거의 하루아침에 순 우리말로 싹 바꿔놓고는 그 이행을 강요하다시피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방송윤리위원회에서는 새로 마련된 순 우리말 스포츠 용어를 가장 안 쓰는 아나운서를 적발해서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식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자 명단 공개 같은 것인 셈이다. 아나운서의 이름을 공개해서 외래어를 남발하는 중재인을 만들어 놓으면 새 스포츠 용어는 자연스럽게 보급되리라는 발상이었다. 마음 약한 아나운서들은 그 명단에 오르지 않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말로 새롭게 바뀐 용어들을 어색하지만 쓰기 시작했다. 문제는 바뀌어서 좋은 것이 있고 바뀌어서 억지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런 구분 없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그 중에서 졸속으로 뚝딱 바꿔놓은 것을 몇 개만 예로 들자. 프리킥, 자유킥, 킥은 또 뭔가 말이다. 자유차기도 나왔는데 반공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차버린다는 뜻처럼 들려서 자유킥으로 했다던가. 코너킥, 구석차기. 구석킥은 너무 우스워서 예선에서 물러났고 모서리차기도 한동안 기세를 떨치다가 모서리를 차면 선수의 발이 아플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에 주춤했다. 그렇지만 축구 선수가 구석이나 걷어차며 장난하는 분위기가 연상돼서 구석차기도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네, 차범근 선수가 다시 구석차기를 얻었습니다. 차 선수 벌써 5번째 구석차기를 합니다. 헤딩, 머리박기, 박치기도 후보였는데 쌈박질 평안도 박치기가 연상된 데서 머리박기로 고쳤다고 했지만 머리박기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였다. 골키퍼, 문지기, 골은 문, 키퍼는 지기, 곧 골키퍼는 문지기였다. 수문장으로 하자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덕수궁의 문지기가 연상돼서 문지기로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다. 우습다. 그러나 난세 어쩌랴. 찍혀서 명단 공개에 깨이지 않으려고 아나운서들은 사력을 다했다. 그러다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 문제는 희한하게도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다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새 시대를 출범시킨다고 외쳤다. 각계에서는 새 시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방송계에서는 방송 언어 정화와 순화의 일환으로 스포츠 용어의 우리말화와 은어, 비어, 속어의 강력 규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조금 민주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으로 각 방송국의 중견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들을 불러 종목별 용어를 심의하기 시작했는데 찬반론이 팽팽했다고 한다. 이때 반대론자의 한 사람이었던 KBS의 시모 아나운서는 그곳에 모인 심의위원들에게 반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골키퍼를 문지기라고 한다고 합시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생도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축구팀의 골키퍼셨다고 하는데 중계를 하다가 그분을 소개할 때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 문지기 출신이라지요? 라고 해도 좋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움찔했다. 시 아나운서는 더욱 기운이 나서 약간의 의증을 했다. 얼마 전에 말입니다. 우리 아나운서 한 사람이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축구 중계를 나갔다가 해설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전 대통령께서는 육사 문지기 출신이라지요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불호령을 받았는데 과연 앞으로도 골키퍼를 문지기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들은 묵묵 잠잠이었다고 한다. 꾸며낸 실례였지만 반대론자의 완승의 순간이었다. 만세! 만만세! 외래어를 계속 마구 쓰자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의 기본 용어나 고유 용어는 이미 널리 보급돼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이미지가 박혀버렸으니 무리 없이 그냥 쓰고 보조용이라든지 새롭게 등장하는 말들을 다듬어서 쓰는 점진적인 개선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보급받은 나라에서 그 용어들을 나라마다 그 나라 말로 바꾸어서 쓴다면 국제 스포츠가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기본 용어는 그 스포츠의 발상지마를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야기는 다시 박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산 1호 터널이 완공됐을 때의 일이다. 혁명정부의 의욕적인 치적 사업이 하나하나 가시화될 때마다 그 홍보전이 대단할 때였으므로 남산 1호 터널의 완공은 좋은 홍보 소재였다. 남산에 그 단단한 돌산에 바람구멍을 뻥 뚫었으니 신기하기도 했고 서울의 새 명물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남산 1호 터널 준공식은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고 개통식이 이어졌다. 물론 중계방송이 있었다. 터널 하나 뚫어놓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하고 그 준공식을 중계방송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았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했다. 경우가 아주 삼엄한 가운데. 중계방송은 에스모 아나운서 담당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마침 방송에서의 외래어 사용이 강력히 규제될 때였다. 남용되는 외래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외래어 사용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알레르기성 규제였다. 진정한 의미는 외래어 규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규제가 맞다. 드디어 개통 테이프를 끄는 뒤에 박 대통령과 관계장관 등 수행원들이 줄지어 터널 입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나운서는 순간 고민이 생겼다. 터널은 외래어 내지는 외국어인데 어쩐다. 이놈의 터널을 어쩐담. 옳다. 굴이 좋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네, 지금 막 굴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말을 하고 보니 어째 좀 이상했다. 위대하신 대통령이 굴 속으로 들어가다니 무엄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터널이라고 하면 지적 대상이고 굴이라고 하면 무사할 수 있으니 잘못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터널은 틀림없이 굴이므로. 외래어 사용의 강력 규제는 도처에서 혼선을 빚었다. 그 무렵 연예계, 특히 가수들 사이에서는 외국어 이름이 유행처럼 번질 때였다. 순박한 우리식 이름으로는 노래가 안 된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새로 탄생하는 그룹은 물론이거니와 솔로들도 대부분 꼬부랑 이름이었다. 당국에서 그냥 둘 리가 없었다. 규제가 내려졌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수를 소개하라는 것이었다. 아나운서나 DJ 또는 MC들이 가수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번역된 이름으로 외쳐야 했다. 켄지 시스터즈는 솜사탕으로, 위키리는 이한필, 패티김은 김혜자, 김세레나는 레자만 빼고 김세나, 쓰리보이는 신선삼, 트웨이스는 금과 은, 어니언스는 양파들, 마니걸스는 토끼자매, 이시스터즈는 이자매, 정시스터즈는 정자매, 투코리언스는 두 한국인, 키보이스는 열쇠들, 힙파이브는 5사람들, 한 식구 늘어서 C6는 6사람들, 1+1은 하나 또 하나였다. 게다가 라나에르스포는 두꺼비와 개구리라는지 개구리와 두꺼비라는지 팬들도 아물거릴 정도다. 이만 생략하자.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연예인들을 우리식 이름으로 부르도록 강력 지시는 했지만 동아방송과 동양방송에서는 무슨 배짱인지 그냥 외국어 이름대로 자기소개를 하거나 부르고 KBS와 MBC에서는 번역된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하거나 부르니 가수들도 미칠 지경이고 MC나 DJ들도 헛갈리게 됐다. 무대에 선 가수들은 늘상 여기가 KBS인가 TBC인가 하고 신경 써서 대처하느라 헛갈렸다. 그뿐이랴 청취자는 더욱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패티김에 익숙해 있던 청취자 가운데는 김혜자의 노래입니다 하는 소개와 함께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는 패티김의 노래와 너무 흡사하게 부르는 신인 가수인 줄로 안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이미자, 현미, 최희준, 문주란 씨 등은 그런 고생이 없었던 가수들이다. 외국인 이름을 흉내낸 가수나 코미디언들이 결코 옳았다거나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도 양단식으로 해결하려던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졸속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목에도 문제는 있었다. 따지고 보면 외국어나 외래어 투성이의 제목들이 많았다. 그러나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기도 하고 또
또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목을 신중하게 논의해서 붙이기 시작해서 상당히 좋아졌다. KBS 라디오의 오후의 교차로는 원래 오후의 로타리였는데 자연스럽게 고쳐진 채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처음에는 로타리가 입에 붙어서 교차로라고 한다는 것이 그만 오후의 교타리 혹은 오후의 로타로가 되어 나오기도 했지만 별 어려움이 없었다. 언어 순환 문제에 대해서는 청취자들의 반응이 민감하고 또 적극적이다. 애국심만 강렬한 향토 국어학자도 있고 이론이 확실하지 못한 독학 국어학자도 있다. 사제를 털어서 끊임없이 엽서를 보내는 가산탕진형 열성파도 있고 전화를 수시로 걸어서는 왜 고운말을 쓰지 않고 웬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며 고래고래 꽥꽥 소리를 지르고는 자기의 분을 못 이겨 욕을 퍼붓고 마는 자가당착형 국어순화 운동가도 있다. 대개는 아나운서가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도 무조건 마이크 든 사람은 아나운서라고 생각하는 막무가내형이다. 또 언제라도 좋다. 방송에서 그릇된 말을 썼다거나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쓰면 놓치지 않고서 전화를 하고 엽서를 보내는 실직형 열성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씩 퍼붓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형도 있다. 그러나 항상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서는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국어순화 운동에 열성을 다하는 분들이 더 많다. 고마운 분들이다. 그러나 외래어, 외국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투리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지역감정의 문제도 표준어의 확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영남 출신 대통령의 연설이 권위와 함께 전파에 실리면서 영남의 사투리는 한국 정부의 공식 행정 용어가 됐고 방송에서는 금기시 됐던 사투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파를 타게 됐다. 그래서 뼈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남 사투리를 황실 표준어라고까지 꼬집었다. 물론 특정 지역의 말을 배타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공적인 언어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에 가까워야 한다는 의미의 비아냥거림이었을 것이다. 사투리는 사적인 언어로서 좋은 것이다. 모 지방방송국에서 본사 서울의 불량과자 소동에 관한 기자 리포트를 했다. 서울의 앵커는 과자 하는데 지방의 기자는 까자라고 발음하며 방송을 했다. 방송이 끝나고 그 기자가 보도실로 돌아오자 귀가 조금 트였다는 선배가 한마디 쏘았다. 이봐라 김 기자, 서울 앵커는 까작까작 하는데 니는 까작까작 하대? 예, 까작 맛있노. 참 답답네. 이봐라 김 기자, 니 까작까작 했지? 근데 서울 앵커는 까자라고 제대로 발음하더란 말이다. 선배 기자는 답답했다. 마음속에서는 서울 앵커는 과자라고 바르게 하던데 김 기자는 까자라고 잘못 발음하더라는 뜻인데 후배가 영 못 알아듣고 있으니 말이다. 그게 바로 바람풍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두가 제 잘못은 모르고 사는 세상이긴 하지만 방송 언어는 순화된 바르고 고운 말이기도 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서도 아니 된다.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철야로 방송되던 그 아수라장의 피곤함 속에서도 아나운서들은 순간순간의 기지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찾는 가족의 특징을 솔직하게 써서 들고 있는 원색적인 표현들을 즉시 바꾸어 소개를 했다. 애꼬느는 한쪽 눈은 실명하셨답니다로, 곰보는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답니다로, 사팔뜨기는 약간 사시이시랍니다로 했다.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린 어느 원로의 칭찬성 신문 칼럼을 보고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꼈다. 아나운서의 말은 언제나 센터 앞에 앉혀여야 한다.